니들이 지금 잘 때야? 태연이 안 잔다는 분이 존나 나쁜데? 하염없이 자고 3번 솔직히 앞에는 쉽다. 얘들아 혹시 1번, 2번이 너무 어렵다. 이 내가 앞에 한 10개는 깔아둔 것 같은데? 아 근데 무려 6번을 어제 누가 질문해가지고 아니 6번이 답이 이상하다고 한 명이 질문을 하더라고. 정아 6번 펴봐. 6번 어제 누가 질문을 해가지고 누가 답이 9가 아니냐 정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얘들 진짜 6번까지 아이고 6번이 아니라 10번. 얘들 한 8번 9번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나중에 하면. 얼른 앉아서 3번 홈워크 표 지금 막 시작했어. 너 중간에 나온 거야? 얘들 혹시 9번도 해야 되니? 저 등호 안 들어가 있으니까 정수 9개 되려면은 n 값이 몇이어야 돼? 그냥 5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건 뭐 정수니까 쉽지. 혹시 10번도 문제가 생길까? 야, 푼 사람들 10번 난이도 어때? 중이다 내 이거? 지금 극하냐 하냐를 묻고 있는데 중이다? 얘들 이거 겁먹을 거 없어. 위에 거 부등식 좋고 아래 거 깔끔하게 인수분해 돼야 안 돼. 그래서 이제 케이스 2개밖에 없어. 여기까지는 이제 내가 쉬운 걸 깔았고 11번부터 난이도가 조금 달라져. 보기에 답이 없어요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 이거는. 혹시 11번 풀었는데 보기에 답이 없다. 답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 손. 한 명 풀어. 답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 11번이 답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다면 그래도 정직하게 잘 푼 학생. 뭐 훌륭한 학생이지. 근데 맞췄으면 더 훌륭한 학생이었겠지만 잘했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만족시키는 실수 x가 오직 하나 존재하도록 있는데 아래 거 부등식의 해가 어떻게 돼? 아래 거가 부등식의 해가 2a-16부터 2a지. 야 그러면은 여기에는 실수가 몇 개나 있어? 아니지. 얘들아 실수 몇 개 있어? 미쳤구나. 무슨 많지? 아, 실수구나. 실수 x 무수히 많지? 자, 일단 얘는 난 이렇게 쓸 거야. 너희가 뭘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랑 얘 중에 얘가 항상 커. 어떻게 알아? 그치? 빼보면 돼. 빼보면 저게 완전 제곱식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서 뭘 조심해야 돼? 얘네들 같을 때도 조심을 해야 되겠지.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를 A는 3 이렇게 써놓고 시작해야 돼. 왜? A가 3이면 얘도 마이너스 9가 되고 얘도 마이너스 9가 돼서 이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9 하나만 나오지. 그럼 얘랑 연립 부등식의 해가 하나만 나올 수도 있지. 그걸 확인을 해주면 돼. 됐어? 그래서 A가 3일 때 연립 부등식의 해 하나가 돼. 됐어? 그러니까 A는 3부터 확인을 해주는 거야. 뜬금없이 나온 거야? 아니야. 아래 부등식의 해에서 얘가 클지 얘가 클지 우리가 고민을 하는 과정 중에 당연히 나올 애야. 됐어? 그래서 이걸 하고 나면은 이제는 뭐 하면 돼? 연립부등식의 해가 하나가 나오려면 누구랑 누구랑 같을 때 연립부등식의 해가 하나가 나오려면 얘랑 같을 때 또는 얘랑 같을 때 이것만 해주면 되지. 양 끝에 값이 같은 경우만 해주면 되니까. 그 다음 12번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면 요거 빼먹었으니까 나머지는 잘 한 거지. 숙제도 한 거고. 아휴 12번 인수분해 하면
뭐 이렇게 돼? 이렇게 되는데 이거의 세 실근이 이런 관계가 있대. 그리고 알파랑 감마랑 곱하면 마이너스 4래. 여기까지 됐어? 됐어? 근데 실근 중 하나는 누구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할 거야. 아, 셋 중 하나는 마이너스 1이겠구나. 괜찮아? 어려운 생각일까? 혹시? 셋 중 하나 무조건 마이너스 1인데 우리는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감마가 얼마야? 4지.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거야. 아, 감마가 마이너스 1일 수는 없겠다. 왜? 그럼 이거 여기가 뒤집히잖아. 그럼 이제 뭐까지만 해보면 돼? 베타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케이스 두 개만 해보면 되지. 됐어?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 감마가 4래. 그럼 얘를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 집어넣어서 A 값 구하면 되지. 그럼 이제 A 값이 두 개가 나올 거야. 근데 그 A 값이 베타랑 똑같겠지. 왜냐면 지금 얘 두 근의 곱은 4A인데 한 근이 4면은 다른 한 근이 A일 거 아니야. 그럼 그 A가 베타가 될 거고 얘 값이 뭐랑 뭐가 나와? 해보면 2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와. 어렵지 않아 이거는? 이거 풀었을 때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 한 근이 마이너스 1 그럼 나머지 두 근 베타, 감마가 이거의 근 근데 감마가 4니까 나머지 하나 A 그 정도. 근데 이제 베타가 2면은 되는데 베타가 2면 괜찮아. 이 된다 안 된다 뭘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마이너스 2면 되는데 안 돼. 됐지? 그럼 이번에 베타가 마이너스 1이야. 베타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에 두 근이 4A지. 4A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이것 때문에. 그럼 따라서 A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럼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고 근을 구했을 때 이게 나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지. 그럼 A에다 마이너스 1 넣고 근 구해봐. 그럼 뭐가 나와? 알파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감마는 2가 되는데 이거랑 이거 가지고 이거 확인해보면 성립해 안 해? 성립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까지 된다. 이렇게 확인해주면 될 거고. 그 다음 13번 13번은 맞은 애들일수록 좀 들어야 돼. 중요한 부분이 있어. 아 그리고 이번 호모크가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고2 3월고유사에 있는 문항까지 다 털었어. 작년 문항들이랑. 그러니까 작년에 미출제된 문항들이랑 올해 고2 3모까지는 다 털었어. 이제 그럼 거기서 이제 모의고사 원본이니까 내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 위주로 얘기를 해주고 있겠지. 그래서 근데 이제 특히 13번은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래. 이거 막 풀다가 학교 선생님이 함정 조금만 파보면은 이거는 애들 다 틀리게 만들 수 있어 진짜. 그러니까 똑바로 공부 안 하는 애들은 한 명도 못 맞추게 할 수도 있어. 어려운 게 아닌데. 봐봐. 13번 뭐부터 확인해야 되냐면 서로 다른 세 정수근이야. 근데 이게 인수분해 돼 안 돼? 인수분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건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니까 원래 오히려 더 복잡하게 생겼을수록 이게 인수분해가 되거든. 이건 인수분해가 안 돼 아예. 몰라도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세근의 곱이 몇 A다? 세근의 곱이 3A다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근각의 수의 쓸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괜찮아? 세근의 곱이 3A다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드는 첫 번째 생각이 뭐여야 돼? A는 0 이어야 돼. 얘도. 그러니까 세근의 곱이 3A라고 나와있지만 A가 0이면 다 어그러지잖아. A가 0이 아닐 때만 뭐 1, 3A, 마일, 마3A 이렇게 쪼갤 수 있지. A가 0이면 쪼갤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이제 이걸 항상 조심해야 돼. 다행히도 이 문제에서는 A는 0이 강력하게 작용을 할까 안 할까? 이 문제에서는 작용을 하지 않아.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아래 2차 방정식을 조금만 바꾸면은 A는 0을 체크를 안 하면 문제가 되게끔 만들 수 있거든? 내가 해봤어.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 수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부터 생각을 해야 돼. 항상 그렇지만. 다른 문제에서도 얘를 조심했어야 되잖아. 근데 이제 세근의 곱이 미지수로 나왔을 때도 하나가 0일 수도 있다를, 정수니까 0일 수도 있다를 꼭 고려를 해줘야 돼. 그래서 A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위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b는 0 이렇게 나올 거고 아래 방정식은 x제곱 x 플러스 b는 0 이렇게 될 거야. 됐어? 그럼 얘는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근으로 가질 수 있나? 있지. b가 어떤 애들이면 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이런 애들이면은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근으로 가질 수 있지. 근데 얘가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근으로 가질 수 있나? 없어. 이미 x제곱으로 묶였잖아. 됐어? 그럼
그럼 x제곱으로 안 묶이게 하려면 그냥 단순해. 저 x쪽 항에다가 b를 x쪽 항에다가 뭐 b 플러스 3, b 플러스 이런 식으로 넣어주기만 해도 문제가 바뀌어. 여기서 성립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a는 0인 상황을 항상 고려를 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여기서 서로 다른 세정수분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왜? x는 0이 중근인 상황인 거잖아. 나올 수 없으니까 이 케이스는 안 된다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줘야 돼. 그다음 두 번째 케이스. 이제는 진짜 a는 0이 아닐 때. a는 0이 아닐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세근의 곱이 3의 1이기 때문에 케이스가 뭐가 있어? 3일 a일 수 있고 나3 나일 a 이렇게 될 수 있지. 됐어? 그럼 세근이 다 나와 있으면은 a 값 구할 수 있게 없게? 근각의 수형하게 쓰면 세근의 합이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a여야 되잖아. 그럼 얘 세근의 합이 4 더하기 a잖아. 그럼 a 값이 나오지. 그럼 이때는 a 값이 몇이야?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이때는 a 값이 2가 될 거고 이때는 b 값이 마이너스 5. 얘도 마이너스 5. 그럼 뭐 하면 돼? 이거를 아래쪽에다 대입해서 너희가 인수분해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아래쪽이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세 정수분이 아니라 정수분을 오직 하나만 가져야 되네. 그럼 다시 얘기할게. 얘들 미안. 다시 얘기할게. 얘는 서로 다른 두 정수분이 아니라 얘는 서로 다른? 얘들 아래 방정식은 정수인근을 오직 하나만 가져야 되지. 근데 얘는 정수분이 몇 개야? 정수분이 무조건 2개지. 그래서 안 되는 거. 됐어? 근데 어찌됐든 이제 이 부분을 학교 선생님들이 건드릴 수 있어. 그러니까 나 같아도 하겠다. 애들이 이걸 체크를 안 할 게 뻔하니까. 대충 풀어서 맞고 지나가니까 보통은. 그러니까 나 같아도 저기서 내겠다. 그러니까 혹여나 이제 이거는 아직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으니까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으니까 선생님들이 분명히 저기서만 살짝 털어도 애들 다 틀릴 수 있어. 그러니까 꼼꼼하게 가져가야 돼 저거는. 알겠지? 다음 14번. 그래서 이거 되는 케이스를 동면을 쳐주면 얘는 이때 돼. 이때 안 되고. 14번. 너네 이거 한 적 있니 없니? 이거 했어. 중앙고사 때 내가 한 번 했어. 중앙고사 때 이거 왜 했어? 첫 줄에 뭐라고 써 있어? 2차 함수. 그래서 나는 그때는 무슨 단원으로 분류를 한 거야? 2차 함수 단원으로 분류를 했지. 근데 한 학교에서도 안 냈어. 단 한 학교에서도 안 냈어. 그럼 이거는 이제 어디로 분류가 들어갈 수 있어? 너네 이거 2차 곱하면 몇 차야? 그럼 몇 차 방정식이야? 4차 방정식. 그래 9차 방정식으로 분류를 할 수도 있어. 내가 명확하게 분류를 해줘야 돼? 시발 내가 어떻게 명확하게 분류를 해줘? 이거는 누구한테 달린 거야? 학교 선생님들한테 달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2번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존나 싫다. 자 봐봐. 그럼 4차 방정식은 내가 겨울방학부터 분명히 얘기했어. 4차는 몇 차로 인수분해가 시작이야? 2차 2차로 인수분해가 시작이고 얘는 2차 2차로 되어 있지. 그럼 얘네들의 근을 각각 구해봐. 야 이거 어려워? 몇이야? 1이랑 5지. 얘는? 야 이제 와 씨발 저기 또 x-k 대입하고 있어라. 얘 는 1, 는 5 하면 되잖아. 그럼 k 플러스 1이랑 k 플러스 5지. 근데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k라고 하지. 그럼 gk의 값이 맥시멈 몇 개까지 가능해? 4개까지 가능하지. 그럼 몇 개도 가능해? 3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 경우야? 그치, 근이 겹치는 경우.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얘는 얘를 평행이동한 거지. 평행이동한 거지? 그러니까 얘가 누가 될 때를 고려해야 돼? 5가 될 때. 그 다음 얘가 누가 될 때를 고려해야 돼? 1이 될 때. 이렇게만 고려하면 되지. 그래서 얘가 될 때는 왜 고려 안 하는데요? 그것도 할 거야. 알겠지? 그럼 일단은 겹칠 때 얘가 될 때 얘가 될 때 하면은 k 값이 뭐가 나와? 4랑 마이너스 4가 나오지? 됐어? 어떤 경우도 있어? 이 두 개랑 이 두 개가 완전히 겹치는 경우도 존재하겠지. 그때가 k 값이 몇이야? 0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근이 4개가 나왔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찌됐든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전체적으로 이동을 한 거잖아. 그럼 이 상황이면은 실근이 몇 개냐고? 4개잖아. 그러다가 어떻게 됐을 때 얘랑
얘랑 딱 겹쳐서 이렇게 됐을 때 이때는 실근이 몇 개냐고 3개라고. 그 다음에 얘가 오른쪽으로 많이 가서 이렇게 겹쳤을 때 실근이 몇 개냐고 3개라고. 근데 얘네가 정확하게 겹쳤을 때 실근이 2개라고. 그 케이스 말고는 없을 거 아니야. 됐어? 그럼 여기는 이거랑 이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경우겠지.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 여기 되도 이제는 이걸 해결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차피 g의 값이 2, 3, 4밖에 없어. 그럼 무식하게라도 2, 4, 3, 3, 4, 2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있지. 근데 모든 경우가 다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우리가 이 케이스 정도는 확인을 할 수 있겠다. 그럼 얘는 뭐 기준으로 확인해? 얘가 2가 될 때를 기준으로 확인하면 되지. 그럼 요거 함수값이 2이려면 k값이 얼마야? k값이 얼마야? 9지? 미쳤나보다. 7이지 7. 그러니까 얘가 몇이 돼야 되니까 k-7이 0이 돼야 되니까. 그럼 이때는 k 플러스 1이 몇이 될 때? 0이 될 때. 그래서 k값이 마이너스 1이겠지. 됐어? 그럼 이때는 k값이 얼마일까? 봐봐. 3이 되고 3이, 그러니까 동시에 둘 다 3, 3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동시에 몇이랑 몇이 돼야 된다는 거야? 4 또는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데 얘랑 얘 값이 같아질 수는 없잖아. 누가 커? k 플러스 1이 크지. 그러니까 이 값이 몇이 될 때야? 이 값이 4가 될 때니까 k 값은 얼마야? 3. 이렇게 3개밖에 안 나오겠지. 됐어? 너 혹시 너네 15번 본 적 있니? 15번 내가 어디에 넣어놨었게? 다항식. 왜 다항식에 넣어놨었게? 아니 다항식이래. 인수분해 단어에 넣어놨어. 왜냐면 인수분해 하면 되거든. 근데 왜 다시 넣어놨게? 3차 방정식의 인수분해여 3차식의 인수분해여서 3차 방정식이니까. 그래서 아직도 한 학교에서도 안 나왔어 이거는. 근데 3차 방정식으로 분류를 하는 게 맞지만 우리는 혹시 모르니까 모든 도형을 연습시켜야 돼서 일찌감치 연습을 시켰던 거고. 그래 15번 얘들아 15번에서는 내가 항상 얘기하던 게 뭐야? 문제에서 빼기가 나와. 빼기가 나오면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 빼기가 나오면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 공통부분은 계산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럼 얘도 공통부분이 있나? 저 두 도형에? 쟤에서 쟤를 빼면 정확하게 뭐만 남아? 직육면체만 남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V1-V2가 직육면체의 부피다라고 알 수 있겠어 이거? 얘가 직육면체의 부피인 거잖아. A, E, H, D, PQ 에서 수선해발 데리고 그거 똑같은 부분 빼면 해. V1-V2 하면 똑같은 모양이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러면 직육면체가 남겠지. 그럼 그 직육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돼? AD랑 A가 A래. 그럼 A 제곱에다가 무슨 길이만 곱하면 돼 우리가? DQ 길이만 곱하면 되지. DQ 길이만 곱하면 되지. V1-V2가 저 직육면체의 부피니까 AD의 길이도 A고 AD의 길이도 A니까 A 제곱에다가 DQ 길이만 곱하면 되잖아. 그럼 DQ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야? DQ는 몇 대 몇으로 내분이 된대? 거기 전체 길이가 얼마야? 3A 제곱 더하기 10A 더하기 7인데 저것조차도 인수분해가 되지. A 플러스 1 곱하기 3A 더하기 7. 요 길이가 내분이 되는데 몇 대 몇으로 내분이 된대? 1대 A로 내분이 된대. 그러니까 몇 곱하면 돼 여기에다가? 곱하기 1 더하기 A분의 1 곱하면 되지? 1대 A로 내분이 되니까. 그럼 여기 A 더하기 1이랑 A 더하기 약분이 되고 따라서 V1 빼기 V2는 뭐가 돼? A 제곱하고 3A 플러스 7. 그럼 얘는 너네가 0 되는 것만 찾아서 인수분해 해주면 되겠다. 0 되는 거 뭐 제일 넘어가는 게 뭐 있겠어? 1 안 되고. 일단 봐봐. 약간 이거 그때도 요령을 얘기했어. A 값을 바로 그냥 구할 수 있으면 좋아. 근데 이거 양수인 A 값을 구해야 되잖아. 근데 어찌됐든 대입해서 0 되는 값을 하나 찾아야 되잖아. 3차 방정식이니까. 근데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면 여기가 4야. 그럼 얘가 4가 되는 2 대입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50가 되네. 그치? 그 다음에 또 얘가 몇 되는 걸 생각을 해봐. 4가 되는 거 마이너스 1이지. 되네? 0 되는 거 벌써 두 개나 찾았는데 둘 다 음수여서 안타까운 거지. 됐어?
근데 어찌됐든 뭘 할 수 있다.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잖아. 근데 그리고 나서 너희가 마지막에 뭐만 확인하면 돼? 어디 길이 구하라는 건지만 잘 확인을 해주면 되지.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게 뭐야? 3a 더하기 7가 이것만 잘 구해주면 돼. 그다음 16번. 16번은 올해 또 출제가 됐어. 동국에서 나왔어. 일단은 동국에서는 잘 내셨고 살짝만 변형해서 내셨는데 뭐 그거 훌륭하게 잘 내셨지. 너네 그 냈어. 너네가 시험 빨리 봤는데 이게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야? fx랑 2차 함수와의 교점 얘기가 나오잖아. 그럼 교점은 2차 함수 위에 있는 거야? 즉 y는 x 위에 있는 거야? 둘 다 위에 있잖아. 둘 다 위에 있으면은 두 개를 꼭 만나게 그려야 돼? 아니면 하나만 그리고 대충 여기가 교점이겠지 해도 돼? 하나만 그리고 대충 여기가 교점이겠지를 해도 돼? 안 될 것 같아? 돼 얘들아. 그게 훨씬 더 간단해. 너희가 그림 그리느라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됐어? 그럼 이제 우리가 케이스를 나눠야 되지. 어떻게 나눠야 돼? PQ가 여기랑 여기 둘 다 있을 때, PQ가 여기랑 여기 둘 다 있을 때, 뭐 P는 여기 있고 Q는 여기 있을 때, P는 여기 있고 Q는 여기 있을 때, 뭐 이렇게 나눠야 되지. 됐어? 근데 여기서 가능한 케이스는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을 때밖에 안 되기는 해. 너희가 다 해보면. 어이구, 여기 P가 안 돼. 여기가 P고, 여기가 Q. 그러니까 모든 조건들을 다 따져보기는 해야 돼, 사실. 모든 조건들을 다 따져서 해보기는 해야 되는데, 여기 조건들을 따지면 P의 X좌표는 Q의 X좌표보다 작고 OP는 PQ이다. 그림이 만들어지려면 얘밖에 안 되더라고. 근데 이제 물론 여기 있고 뭐 여기 있는 경우도 우리가 생각은 해야 된다 이거야. 됐어? 그럼 이제 결국 요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 X좌표를 내가 뭐라고 잡아? A라고 잡고 여기 X좌표를 2A라고 이렇게 잡아주면 되지? 됐어? 그럼 그렇게 잡아주면 문제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fx랑 x가 여기랑 여기서 만난대. fx-x는 뭐라고 써주면 돼? 초고차이 계수가 2라고 했으니까 2 x-a, x-2a 이렇게 써주면 되고 gx랑 y는 x는 어디서 접한대? p에서 접한대. 얘는 초고차이 계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a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러고 나서는 뭐 하면 돼? fx 더하기 gx는 x 넘겨서 그냥 두 개 더하고 그게 0 이상이다가 모든 실수다라고 하면 뭐만 해주면 돼? 판별식이 0 이하다 그것만 해주면 되지? 여기서 이제 판별식이 0 이하다. 그러니까 그림을 막 굳이 그리려고 애쓰지 마. 안 그리는 게 더 편해서. 그다음 17번. 얘들아 x는 a가 어떻게 생겼어? x는 a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y축에 평행하거나 x축에 수직이거나 그렇게 생겼지. 그러면은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요점의 접근은 어떻게 돼? 여기가 x는 a가 이렇게 있으면 a, 5식이지. 됐어? 그러면 그럼 p의 좌표를 어떻게 쓸 수 있어? a, 마이너스 3a 더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고 q의 좌표는 a, 2a 제곱 마이너스 4a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됐어? pq 그 다음 x는 a가 x축과 만나는 점은 r은 a, 0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에서 p r의 길이는 어떻게 쓸 수 있니? p r의 길이 뭐 하면 돼? 그냥 여기랑 여기 빼주면 되지. 그럼 p r의 길이는 뭐라고 쓰면 돼? 근데 누가 큰지 어떻게 알아? 절대값. 그 다음에 QR은 얘도 뭐 해주면 돼? 2A 제곱 마이너스 4A의 절대값. 선생님 꼭 절대값을 넣어야 되나요? 문제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그럼 절대값은 항상 뭐 하면 돼? 없앨 수 있잖아. 근데 얘는 그냥 없앨 수 있어. 왜? 뭐 판별식 써봐. 판별식이 0보다 작지. 0보다 작다라는 건 2차 x축 위에 이렇게 2차 함수가 떠있다는 소리잖아. 그럼 그건 요 값은 항상 양수라는 얘기니까 얘는 없앨 수 있어. 그럼 얘만 뭐 나누면 돼? 범위 나누면 되지. 얘만 범위 나눠야 되는 건 또 어떻게 알아? 얘는 근이 구해지잖아. x축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위에 있는 부분도 있고 아래에 있는 부분도 있겠지. 됐어? 그래서 부등식으로 너네가 두 개를 풀어주면 돼. a 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3 이게
2a제곱 이거랑 연립했을 때랑 이거랑 연립했을 때가 둘 다 몇보다 작거나 같을 때?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근데 이때는 얘가 지금 양수라는 거잖아. 얘가 양수라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범위가 깔려있어? a가 0 이하 또는 a가 2 이상 이게 깔려있는 거고, 얘는 a가 0에서 2 사이 뭐 이 범위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거겠지? 그래서 이제 너희가 연립분식만 잘 풀어주면 돼. 이거는 화이팅. 복잡하지 않아. 연립분식 풀어주면 돼. 혹시나 이해를 못했다. 내가 여기 슬쩍 지금 등호를 지은 이유는 뭐야? 2가 아닌 양수 a라고 해서 그냥 등호를 지웠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기서도 a가 0보다 작다라는 연립분식을 풀 필요가 없겠지. 그러니까 얘들아, 어려운 게 아니야. 만약에 너희가 나랑 다르게 이 문제를 풀 때 어려움을 겪었다면 단순히 이걸 안 써서야. 나는 내가 만약에 그냥 문제를 풀더라도 이건 썼을 거야. 그냥 실전에서 풀더라도. 왜? 할 수 있는 거거든. 일단은 문제 파악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쓰고 선분길이 구하는 거 문제 있어? 선분길이 구할 때 뭐만 조심하면 돼? 그치? 그러니까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야 되니까. 근데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면 그냥 써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뭘 씌우면 돼? 절대값을 씌우면 돼. 근데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프를 그려서 눈으로 확인해야만 양수 음수를 판단을 할 수 있어? 아니야. 그냥 식으로 써도 판단이 가능해. 그거는.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가 눈으로 확실하게 얘가 얘보다 위에 있다를 판단할 수 있었으면 분명히 수식으로도 그냥 한 발씩 써서 판단이 가능했을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것만은 아니야. 알겠지? 그럼 18번. 뭐 이것도 했지? 근데 이거는 이미 출제가 많이 되긴 했어. 얘는 왜 출제가 됐어? 얘는 왜 출제가 됐을까? 작년 고2 3모면은 2학기잖아? 2학기에 나오잖아? 그리고 사실 고2, 작년 고1이었으면은 2학기 기말고사의 경우의 수를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작년에 있던 모의고사 문제는 다 들어갈 수 있었어. 그래서 이제 얘는 출제된 문제들도 많고 어찌됐든 한번 하기도 했었고 문제 읽어보면 2학년 학생은 4가구자에만 앉는데 그치? 그럼 이제 뭐라고 생각해야 돼? 2학년 학생이 4가구자에만 앉는데 까지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4가구자가 몇 개가 남았어? 하나가 남았고 거기에 몇 학년이 앉을 수 있다? 3학년이 앉을 수도 있고 1학년이 앉을 수도 있는데 3학년이랑 1학년의 인원이 어때? 같지? 인원이 같기 때문에 3학년이 앉을 때랑 1학년이 앉을 때랑 경우의 수가 어떻겠어? 같겠지? 그러니까 뭐 가지고 판단을 하는지도 얘기를 했어. 이거는 뭘 가지고 판단했어? 3학년이랑 1학년의 인원수가 같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 판단을 한 거야. 그럼 그리고 나면 이렇게 앉을 수 있어. 동그라미 해서 그냥 동그라미라고 표시를 할게. 0, 2, 0, 2, 0, 3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0, 2, 0, 3, 0, 2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0, 3, 0, 2, 0, 2 이렇게 앉을 수도 있지. 그럼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건 뭐야? 나머지 3학년이 어디 앉을지만 결정을 하면 1학년이 앉을 자리는 결정이 되지. 그럼 여기 나머지 3학년이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자리야? 서로 이웃하면 안 되니까 여기랑 여기 두 자리지. 얘는 여기 못 앉고 여기 못 앉으니까 한 자리가 될 거고 얘도 여기 못 앉고 여기 못 앉으니까 한 자리가 되겠지. 그럼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4가지지. 근데 4가지에다 내가 곱하기 2를 해줄 거야. 이 곱하기 2의 의미는 뭐야? 4가구자에 1학년이 앉을 때도 개수가 똑같다지. 그러면서 내가 2팩 3번을 곱해줄 거야. 2팩은 뭐야? 각 학년들이 자리 배치하는 경우의 수. 우리 이거는 이제 원래 미리 곱해놓기로 했던 거고. 우리가 이 문제는 3번째 설명이지. 최소.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계속해서 쓰는 상황들을 내가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들아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어디야? 내가 막 환상적인 발상으로 이런 걸 한 거야? 아니야. 조건이 있으니까 조건이 많이 붙은 애들부터 그냥 앉혀놓은 것 뿐이야. 앉혀놓으면 무슨 장점이 있는데? 야, 나는 6명 처리했어야 되는데 2명을 처리를 해놓으면 편한 거 아니냐고. 거기다가 덩달아 3명까지 처리가 가능하니까 편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차근차근 앉혀놓을 건 앉혀놓고 처리할 건 미리미리 처리를 해놓고 케이스를 나누면은 케이스를 잘게 나눠도 경우의 수가 많이 나와 안 나와? 각각의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오진 않는다고 이게. 그거를 19번에서도 보여줄 거야.
문제에서 너 이거 비슷한 문제 본 적 있어 없어? 그 의자 문제 기억나니? 그 A가 어디 앉고 뭐 양옆으로 못 앉고 앞뒤로 못 앉고 이거랑 같아 달라? 비슷하지? 그럼 이건 누군가가 학교 선생님이 그 문제를 변형한 거야? 아니라고. 이거 모의고사 원본이라고. 그럼 모의고사에서도 어차피 그때 공부했던 것들이 계속 똑같이 나올 뿐이야. 계속 비슷하게 비슷한 아이디어로 형태만 조금씩 바뀌어서. 그러고 나서 너희가 여기서 캐치해야 될 건 대칭성이야. 일단은 그게 뭔 개소리야? 지금 102랑 204의 위치가 점대칭이지. 그러니까 그런 걸 발견을 해줘야 돼. 그래서 케이스를 좀 덜 나눌 거야. 일단은 그건 뭐 납득이 안 가는 케이스를 더 나누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근데 어차피 그게 의미가 없는 게 학교 선생님들은 102랑 204를 못 쓴다가 아니라 102랑 203을 못 쓰거나 그냥 102랑 201을 못 쓰거나 그렇게 이제 바꿔 놓으시겠지. 왜? 그래야 케이스가 더 많이 나눠지니까. 그래야 너희가 시험 시간에 못 푸니까. 오케이? 학교 선생님들이랑 모의고사 출제들 또는 수능 출제위원들의 차이야. 수능 출제위원들은 너희가 공부한 대로 맞췄으면 바래서 문제를 내는 거고 학교 선생님들은 너희가 틀렸으면 싶어서 문제를 내는 거고. 이들이 공부를 뭘 했든지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다 조심을 하긴 해야 돼. 니네 문제라도 빨리 읽어 지금. 다들 멍때릴 생각하지 말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여기서 뭐래? 저기는 뭐 숙박하지 않는다 이미 X를 쳐놨고 A랑 B는 어떻게 앉아요? 어떻게 입실해야 된대? 양옆으로 들어가거나 위아래로 들어가거나 그렇지 앞뒤로 들어가거나 그렇게 해주면 된다 그러고 A랑 C는 4보다 크고 100 이하가 아니다래. 그러니까 앞뒤로는 일단 못 들어간다고. 4 차이 나는 것도 안 된대. 됐어? 그럼 이제 내가 이걸 케이스를 이렇게 나눠볼 거야. A가 201호에 들어갔을 때 근데 A가 201호에 들어갔을 때랑 같은 상황인 건 105에 들어갔을 때랑 같은 상황인 거야. 그 다음에 A가 202호에 들어갔을 때 203호에 들어갔을 때 205호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케이스를 나눌 거야. A가 202호에 들어갔을 때는 얘가 104호에 들어갔을 때랑 같은 상황일 거고 203호에 들어갔을 때는 얘가 103이랑 들어갔을 때 같은 상황일 거고 205일 때는 101호에 들어갔을 때랑 같은 상황일 거야. 를 생각하면서 들어봐 너희가. 일단은 지금 납득이 안 가도 어찌됐든 지금 내가 보여줄 건 요 경우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생각을 해도 괜찮아. 지금은 이해가 안 되면 아 씨발 왜 그러지 하고 뒤에 못 듣지 말고 그냥 넘어가. 일단 넘어가고 나서 보다 보면 이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제발 저기서 멈추지 말라고. 아 여기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못 넘어가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안 되면 나머지 내 케이스도 그냥 해버리면 돼. 그럼 봐봐. A가 201호에 앉아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A가 201호에 들어갔어. 그럼 누구 먼저 배치할 거야? B 먼저 배치하겠지. 그럼 B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 202호에 들어가거나 101호에 들어가거나. 어려워 혹시? 뭐 나쁘지 않지? 그럼 그렇게 들어갔으면 이제는 누구 배치할 거야? C 배치해야 되지. 그럼 C는 만약에 이제 얘가 202호에 들어갔어. 202에 들어갔으면 C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몇 군데야? C가 들어갈 때는 어차피 여기 못 들어가지. 그럼 여기 세 군데밖에 없지. 혹시 이거 세는 게 너무 어렵다. 좀 멋진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괜찮지? 그럼 여기 세 가지. 그럼 이제 B가 여기 들어갔어. 그럼 C가 들어갈 수 있는 데 몇 군데야? 세 가지지. 어차피 이렇게 건너뛰어도 차가 4보다 커야 되니까 4가 나는 것도 안 되지. 그럼 여기도 세 가지. 됐어? 그럼 이렇게 계속 나눌 거야. 그럼 여기서 B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어디랑 어디야? 201호랑 203호 정도 들어갈 수 있지. 넣을까? A가 여기 들어가면 여긴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선택지가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 거야. 됐어? 그럼 이제 B가 201호에 이렇게 들어갔어. 그럼 이제 C가 들어갈 수 있는 데 몇 군데야? 네 군데로 늘었지. 아래쪽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럼 B가 203호에 들어갔으면 이것도 여전히 네 군데지? 됐어? 그럼 이건 케이스를 좀 지우고 옆에다 쓸게. A가 203호에 들어갔을 때 A가 203호에 들어갔을 때 103호에 들어갔을 때랑 같다라고 했고 그럼 B가 들어갈 수 있는 데 이제 어디야? B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202호나
103호지? 그럼 B가 202호에 들어가면은 C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세 군데밖에 없지. 아래쪽 여기 이렇게 세 군데밖에 없지. 됐어? 그럼 여기 세 군데. 그럼 여기도 세 군데. 그 다음 A가 205호에 들어갔을 때는 어디랑 같다 그랬어? 101호에 들어갔을 때랑 같다 그랬지. 이거 필기하고 있으면 또 바보야. 그럼 이제 B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어디밖에 없어? 105밖에 없지. 그럼 B가 105에 들어갔어. 그러면 C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세 군데밖에 없네. 이거 다 더해봐. 몇이야? 3, 5, 15에다가 23가지? 됐어? 이 경우 다 더하면 23가지지. A, B, C 배치하는 경우가 23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다 곱하기 2 해도 되겠니?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머리로 생각했으면 얘네들이 같은 경우라는 거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 이제. 어차피 그냥 싹 뒤집어 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냥. 됐어? 그래서 곱하기 2까지 했어. 근데 나 뭐 덜했어? 남은 사람들 몇 명? 2명 배치하는 거 어떻게 해? 야, 너희가 생각을 해봐. 지금 몇 칸 남았어? 원래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객실수가 8개지. 8개 중에 지금 내가 몇 명 채워넣었어? 3명 채워넣었는데 그럼 몇 개 남았어? 그럼 5개 중에 몇 개 찾아서 들어가야 돼? 몇 곱하기 다 뭐 하면 돼 이거? 2P. 사람 2명은 달라? 그래서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더 빠르거나 멋있는 풀이가 있으면 해도 돼. 근데 너희가 이렇게 세보면 그런 풀이가 나오겠어? 3344, 333 이렇게 되고 심지어 여기 한 케이스밖에 없는데? 가능하겠어 그게? 불가능해. 이게 최적 케이스야. 오케이? 근데 최적 케이스인데 어려워? 그냥 타당하게 다 나눌 수 있는 거잖아. 모든 케이스를 다 해보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직접 방금 대답하는 애들을 해봤잖아. 해보는데 어려워? 아니야 그냥 점 찍어가면서 세면 돼. 이건 어렵지 않아. 오케이? 근데 이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근데 안 냈어 아직. 경우의 수 본 학교들이 너무 쉽게 냈어 경우의 수를. 경우의 수를 너무 쉽게 내고 모의고사 기반으로 내지 않고 그랬더라고. 이번에 세 학교가 아니라 두 학교가 경우의 수 시험을 봤는데 중간고사 때 그렇게 안 냈더라고. 20번은 왠지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조금 들 수도 있어. 네, 그 과목 선택 문제 기억나? 야, 그거 10년도 더 된 문제야. 과목 선택 문제는. 그거 한 15년 정도 된 문제야. 근데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내잖아, 비슷한 걸. 그러니까 근데 물론 그거만큼 어렵지 않고 이건 엄청 쉬워. 여기 봐봐. 서로 다른 3개의 체육 동아리와 서로 다른 2개의 음악 동아리를 운영을 한대. 근데 A랑 B는 각자 여기서 하나 최소 선택을 해야 된대. 그리고 총 몇 개 선택을 한대? 3개의 동아리씩을 선택을 한대 얘네가. 그래서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써있어? A는 선택하고 B는 선택하지 않은 동아리의 개수는 적어도 1이다. 무슨 소리야? 이거 한글을 해석을 해봐. 빨리 니네 읽고. 그러니까 셋 다 겹치는 것만 아니면 된다로 해석을 해야지. A는 선택하고 B는 선택하지 않는 동아리의 개수가 적어도 1이다라는 건 셋 다, 그러니까 A랑 B랑 둘 다 3가지 동아리를 선택을 할 거야. 3가지 동아리를 선택하는데 셋 다 겹치는 것만 아니면 괜찮다고. 그게 조건 나라고.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지금 가닥이 잡히잖아. 뭐 하면 돼? 전체 경우에서 셋 다 겹치는 경우를 빼주면 되지. 그럼 전체 경우는 어떻게 구해? 전체 경우는 일단 A가 선택하는 건 어떻게 구하면 돼? 전체 과목수가 몇 개야? 아니, 전체 이거 동아리가 몇 개야? 5개지. 5개 중에 3개를 고르는데 어떻게 고르지만 않으면 돼. 적어도 얘랑 얘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만 3개 고른 거 빼주면 되지. 됐어? 근데 그건 B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럼 여기서 뭘 빼면 돼? 얘네가 동아리가 3개가 다 겹칠 때지. 그럼 동아리가 3개가 다 겹치는 경우는 뭐 있어? 그러니까 3개가 다 겹치는 경우는 둘 하나 선택을 하거나 하나 둘 선택을 하면 되지. 그치? 여기서 3가지 선택하는 건 이미 여기서 그냥 다 제거를 해놨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둘 하나 선택하는 건 3C2 곱하기 2C1 더하기 여기서 하나 둘 선택하는 건 3C1 곱하기 2C2 이렇게만 해주면 되지. 그래서 끝.
풀어. 경우의 수는 여력 되는 애들만 영상 보고 질문해. 그거 영상은 이미 올려놨으니까 내가 경우의 수까지 풀이했다가는 큰일이 나겠네.